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창호 변호사입니다. 요즘 날이 더워서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데 독자 여러분들 잘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평등의 원칙에 관한 글을 교과서를 읽었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차범근 선수의 등번호가 11번이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 보면 11사단, 짝대기 사단이라고 했는데 우리 헌법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사회, 문화적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11조 우리 헌법에는 11조에 평등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주체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데 성격상 인간의 권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외국인에게도 적용되겠죠. 그럼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럼 법 뒤에서는 불평등하냐? 뭐 이런 논의가 당연히 나올 것입니다.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으니까 법을 해석, 적용, 집행하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평등의 원칙이 규율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렇다면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도 구속하는 것이냐 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 현재는 행정, 사법의 영역뿐만 아니라 입법의 영역도 평등의 원칙이 규율된다. 평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입법자 구속설 이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 해석으로만 따지면 문헌으로만 따지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헌재는 입법자를 구속한다.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이런 것들은 열거적인 규정이라기보다는 예시적인 규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거의 통설에 가까운 이론이라고 할 것입니다. 차별. 미국에 가보니까 그 디스크리미네이션에 관한 많은 논문과 책자가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차별. 요즘 차별금지법을 만든다고 논란이 많은데 어포머티브 액션도 있고 차별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참 큰 의미를 갖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저를 왜 차별합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평등권, 평등의 원칙을 심사하는 기준은 자익 심사 원칙, 합리성 심사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합리성 심사 원칙이라든가 또는 엄격 심사 원칙 두 가지로 나눠서 판단을 하면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합리성 심사 원칙은 차별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과연 그 차별을 합리화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가?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가? 두 가지 심사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차별이 존재하느냐?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동일한 노동을 했는데 한 사람은 100원을 주고 한 사람은 10,000원을 줬다. 왜 이렇게 금원을 다르게 줍니까? 이 사람은 너보다 동일한 노동을 했지만 100배의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그런 보수를 지급했다. 그럼 이것을 과연 합리적으로 볼 것인가? 그런 것이죠. 합리성 심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엄격 심사는 이제 목수침법이라고 로스쿨 학생들은 이렇게 두 문자를 따서 외우더군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목수, 침해의 최소성, 또 피해 또는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목수침법이라고 해서 모기를 잡는데 대포를 쏘는 것이 비례성의 원칙이 맞느냐? 이런 논의죠. 목적이 정당해야 되냐. 우리나라 헌재 결정에 의하면 목적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결정에는 긴급조치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를 빼고는 몇 가지 되질 않습니다.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비례성 심사의 원칙이라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과
목적과 수단의 비례성이 있느냐. 그래서 수단의 적절성, 피해 최소성, 침해 또는 피해 최소성이라고 하는데 가장 적은 방법으로 기본권을 제한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나라 헌법 37조 2항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은 제한할 수 있지만 제한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제한하는 것이 일정한 한도를 넘어가면 침해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법익의 균형성, 사익과 공익의 균형성, 뭐 이런 것들이 논의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헌법 파괴에 대해서 제대로 논문을 쓴 분들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한테, 선배님이 저한테 박사학위 논문을 주시면서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셨습니다. 나에게 앞으로 평등의 원칙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묻지 말아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정의의 원칙, 평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수천 년간 내려온 인류의 화두이긴 하지만 그것이 그만큼 해결하기 어렵다. 우리가 흔히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거나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뭐 이런 식의 논의로서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갔던 그런 것들이 87년 헌법에 의해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창설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주옥 같은 결정례를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헌법이 우리의 삶에 투영되기 시작했고 헌법적 가치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평등의 원칙은 변호사 시험을 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 모두가 평등의 원칙이 어떻게 내용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우리 삶에 구현되고 있고 어떻게 실현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모든 점들을 구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더 깊은 내용은 제가 공부를 한 이후에 조금씩 요약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